현재 공주청양무효의 단수 공천을 받은 국힘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앞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진석은 이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힘당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계속 중인 자는 후보자로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규를 어기고 심지어 단수 공천까지 해준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기소당한 의원들이 공천이 됐다고 하여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범죄가 인정이 된 정진석 건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현재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이 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당 김연아 단수 공천을 보류시켰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연아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던 봉기욱 기자가 남긴 SNS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 기자는 말하길 한동훈 위원장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김연아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봉 기자의 말대로 한동훈이가 이미 검경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런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역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에 맞서 자신의 SNS에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을 올리며 관건선거 논란, 윤석열 2달 새 831조 퍼주기 약속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말하길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건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하는 온갖 전국 행사들이 저는 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이 동료 평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공개하고 컷오프하는 걸로 했었는데 의원들이 다시 바꿔 비공개로 하고 감점받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신이 하위 20%에 들어가니까 억울하다며 이것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미 본인들도 비공개로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교모히 이용하여 공간위에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있는 시스템 그대로 도입하여 이행했을 뿐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은 기득권에 빠진 의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영상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평가, 이른바 이제 다면 평가는 대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당대표와 공관위원장밖에 없어요. 예. 없고 예. 이미 예. 평가 기준은 의원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요. 예. 그 평가 기준 안에 보면 예, 기준표는 공개가 되는데 자기 점수는 모른다. 아, 모르죠. 박용진 모르죠. 의원의 그 점수는 모르죠. 주장이 왜 자기 점수를 안 알려주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진현 전 부원장이 예.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네. 의원들이 바꾼 거예요. 의원들이. 예. 예. 그 공개해서 공개하지 마라. 컷오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말고 감점을 다오라고 바꿨어요. 네. 의원 중심적 사고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죠. 다른 얘기를 본인이 한다. 거기에 해당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관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컷오프된 의원은 선당 후사의 대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함께 민주당을 살리고 윤 정권에 맞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은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주변 인사들에게 당을 떠나지 말고 남아달라고 했고 당에 남아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한 결과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전 유성을 영입 인사 황정아 씨가 전략 공천이 된다고 하자 이 지역에서 뛰고 있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선거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 지역의 이경전 부대변인도 내가 앞장서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당후사의 정신은 진정한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